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김혜진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1월 4일 김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김영준 교수와 함께하는 저자와 의견,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함께할 배지대학교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확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가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할 것을 정말 확신하는 마음에서 우리 김혜진 위원님 출판기념회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30분 정도 우리 의원님과 같이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는데 다리를 좀 다치신 것 같으세요? 어떤 때문에 다리 다치셨는지? 제가 굉장히 자주 다칩니다. 네, 교수님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자주 다치겠는데 이번에 조금 크게 부딪혀서 금이 좀 갔어요. 그래도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러 이렇게 올 수도 있었고 이제 3주 정도 깁스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심찬 박수로 빨리 회복되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책에도 있기도 합니다. 부딪히는 네.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제가 김혜진 의원님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만나서 많은 부분 속에서 공감도 하고 저는 이제 의회정치를 전공한 정치학자인데요. 미국 의회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왜 대한민국에서는 선진 의회정치가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종목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한 몇 시간 동안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대담조서 저를 생각해 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숙명여대 이혜전 교수님께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학부 때 가르침을 받았고 만약에 제가 이게 만약 독주회나 아니면 음악 관련 행사였다면은 저희 교수님을 모시고 아마 제가 대담을 이렇게 토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우선 제가 정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물론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교수님의 그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를 정치인으로 보시지 않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국회에 있고 물론 입법기관에 있으면서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정치학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반을 다지고자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 또 하나의 또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축사를 하시다가 같이 함께 대담하실 분이 있으셨는데요. 본격적인 책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무대를 함께 해주실 분과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 가운데 책에 많이 등장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김승수 의원님이신데요. 우리 무대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혜지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가장 밀접하게 같이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김예지 의원님하고는 21대 국회 이제 개헌하면서부터 이제 문체에 같이 소속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 앞서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예지 의원한테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김예지 의원에 대한 평가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 저는 그 윤재엽 원내대표님이 하신 말씀, 또 마지막에 이제 지도교수께서 말씀, 이혜정 지도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누구보다도 우리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영혼이 참 맑으시다 그럴까요? 보면은 이게 나쁜 사람하고 이게 자꾸 접하면 거기 물이 든다고 이렇게 뭐 건국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정화시켜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굉장히 영혼이 맑으신 분이다. 또 그러면서 외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여린, 또 예리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또 주장할 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렷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돌파하려는 그런, 또 이게 굉장히 강인함과 추진력까지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또 외교 내강형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김혜지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들 가운데서 감동받은 의원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김승수 의원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그래도 이게 상당히 또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장애예술인 행사 대회장을 3년째 맡고 계시죠.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 지역 내에서 장애 학생의 교육기관도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장애인 정책과 장애 예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서는 기획조정실장하고 이제 또 대구에서 부구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애인 관련 정책들 직접 이렇게 좀 다룬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또 정말 그 김재지 의원이 또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 또 앞에 와 계시지만 우리 배은주 장애인 장애총 우리 상임 대표님 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또 저한테 기회를 장애문화예술축제 대회장을 또 3년 동안 이렇게 맡겨주시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예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그런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하시면서의 그 불편한 분들, 또 그리고 저처럼 비장애인이 전혀 평소에 몰랐던 또 느끼지 못했던 뭐 하나의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런 것들이 또 장애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다르게 비춰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관심이 또 크게 또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루하루 많이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더 큰 관심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요, 지역구가 대구 북을이시죠. 더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책에 제가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또 대구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라서 굉장히 고리타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일부러 옷도 좀 안에 이렇게 폴라테를 받쳐 입고 좀 젊게 보이려 왔습니다. 정말 김예지 의원이 앞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저 또한 사실 우리 문체위가 또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위원수가 적은 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습득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노력하는 하여튼 몇 배의 노력을 해야지 점자를 읽는다거나 또 이게 녹취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도 보면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이게 이런 행정이라든지 정치를 또 법률 중화를 했던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첫 해와 지금의 김예지 의원을 비교하면은 지금 전체 300명 국회의원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책에 보면은 법안 발의 건수도 이제 300명 중에 7위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안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더라도 진짜 건수만 올리기 위한 그런 법안이 아니고 진짜 내용이 있는 그런 법안들만 발의해서 또 그것들 통과를 굉장히 많이 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예지 의원이 그동안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갈고 닦았던 장애인들을 또 대변해 왔던 그런 부분들 또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급속하게 또 이게 성장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을 정말 다음 국회에서도 꼭 그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의 흔히 보호는 물론이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면서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지역 행사가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는데요. 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김승수 의원님 저희 토론회 때 축사 오시면 초반에는 굉장히 제가 조마조마했었어요. 일반인, 장애인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이 정말 모범 국회의원 워딩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22세, 23대 계속해서 그 의원님들께 그 장애인식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저희 말하는 동안에 이인선 의원님 저희 대구신데요. 대구죠. 인선. 네, 인선 의원님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 죄송스러운 말씀 저도 또 지역구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좀 바로 또 자리를 이석해야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진짜 재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참이고 그 할아버지가 참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꼭 다 읽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책 제목이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축사를 해주신 많은 분들이 언뜻 힌트는 준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우리의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갈아먹고 있는 어항을 깨고 큰 바다로 가자 다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항을 깨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언뜻 말씀을 해주신데 그래도 저자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원님? 여러분 그 어항에 괄호도 있습니다. 괄호. 네. 괄호가 어항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어항은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를 제한하는 어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우리의 기회, 우리의 또 성장 가능성을 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 어항이 사회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의 발전과 기회를 저해하는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을 저는 어항을 깬다고 비유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어항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사는 고기들도 소중하니까요. 네, 그래서 깰 수는 없고요. 저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어항도 있고 또 우리 바깥에 우리의 환경,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환경의 어항도 그것은 제가 깨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다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 처음 뵀을 때 여러 얘기를 하면서 쫙 느꼈던 인상은 뭐냐면 김혜지 의원님이 진짜 참 정치인이구나 라는 얘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치, 좋은 정치라는 거는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도 만들고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도 받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근데 제가 많은 정치인들 만나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왜 정치를 합니까? What is representation? 대표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혜지 의원님 만나면서 특히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작년 6월 14일 날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련된 우리 1조 원에 관련된 특별 예산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항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치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확고한 나름대로의 포부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책, 저는 사실 글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쓰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했나, 막 그랬었는데, 지난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정보격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설정을 하려고 저희 이제 비대위원장님도 말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정보.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발전하는 만큼 더 그 정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오늘 저희 이 책을 이제 펴내주신 사이드웨이 박성열 대표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이드웨이 박성열 대표님께서 또 그 대표님이 쓰신 건 아니고 여기서 편집하신 그 책 중에 눈의 선하게라는 귀의 눈의 선하게 맞죠? 네, 그래서 눈의 선하게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면에선 작가님들이 본인들의 얘기를 쓴 책이었고 그 출판 기념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국회의원 그 여기 회관이나 아니면 이쪽 국회 관련 장소를 사용하려면 제가 좀 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해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추천사를 써드렸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추천사를 써드렸는데 그때 계기로 대표님이 한 달 후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제 얘기를 담고 싶다. 써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몇 달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작업이 이렇게 올해 2023년 한 2월? 6월 그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쭉 미루다 12월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게 맞는 말이죠.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만 우리 정치는 정쟁의 업무여가지고 정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전서부터 우리 정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클라우드, NFT, 다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어항을 깨서 바다로 나가는데 그냥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래의 바다로 나갈 때 지금 벌써 김혜지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냐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책에서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조, 찬미, 조이와 함께 차별과 배제를 겪은 동지로 그려지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엄격하지만 나름대로 방식으로 인간 김애지의 버팀목이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특히 외할머니는 모범생 김애지를 키워내는데 온심을 쏟으신 것 같습니다. 김애지 의원님에게 외할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여기 서울대학교 선배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몰라도 저희 할머니는 아실 만큼 저희 할머니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고, 그리고 굉장히 저를 풀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셨고, 군것질도 허용하지 않으셨고, 또 친구들과의 뭐 이런 시간들을 뭐 그게 그 이유를 항상 말했어야 됐고, 또 용돈도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빡빡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저희 할머니 지금 병원 중에 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렇게, 근데 그래도 사실만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저한테 거의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약해지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셨던 신 같은 존재시죠.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뭐 너무나 많은 강연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너무 필요해서 자대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기사를 보냈어요. 근데 기사는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만큼 다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벼랑간 객석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아, 여기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진짜 아인슈타인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이는 항상 같이, 아마도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책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조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당이 총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어났네요. 이거 들어보고 있네요. 박수 한번 줘야 될 텐데. 그 책에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우리 지갑도 시바견 모양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난감한 질문이십니다. 제 그 601호 저희 의원실에 또 인형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기자님들이 왔다가 놀라고 가시는데요. 무슨 의원실에 이렇게 인형이 있냐고 좀 난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사실 제가 인형을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요. 할머니가, 엄마가 안 사주셨어요. 네. 왜냐면은 한 6살 때부터 아유 이제는 갖고 놀 나이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이유가 남아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인형도 좋아하지만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 K컬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문체위 위원으로서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캐릭터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또 선물을 또 많이 주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게 계속해서 저의 어떤 그 애착? 그런 것들도 계속,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주신 선물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간직하다 보니까 제 옆에 그런 인형이나 캐릭터들이 자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소중한 인연과 기억을 바탕으로 이 따뜻함이 다시 한번 우러나는 진솔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명을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셔서도 차별과 배제, 거부의 경험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 식당과 부동산 어떤 공간에서는 그 차별과 배제, 거부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청와대, 그러니까 대학 수업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게 어떤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원칙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국가와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당연히 정당히 그것을 어기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바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서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 있기 전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께도 중간에 손을 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책의 내용에도 있긴 있지만 청와대 출입 시에 거부당했던 사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거부당했던 사례 이런 사례들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어주시면 깨알 홍보입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주셨지만 제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다양한 법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거는 여기 정치인분들 다 가셨나요? 네. 가셨죠? 네, 여러분 비밀 대외비를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사실 지역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좀 잠깐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간의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들을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래 아직까지도 이런 어항이 있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지만 그 자리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권위 제소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중개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주인에 또 물어봐서 또 여쭤봐서 그렇게 함부로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직자의 입장도 또 제가 생각해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들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제가 그 공직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근거가 있어도 그거는 맞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지역구를 제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뭐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더 오랫동안 정치에 남아있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미국 그 존 F 케네디 아시죠? 존 F 케네디가 하버드 대학교를 학사를 졸업을 했는데요. 1954년도에 자기 학사 논문을 토대로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 정치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미국의 의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용기 있는 상원의원 8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신과 신념, 당적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강한 의회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고 극찬한 용기 있는 사람들 8분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뭐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그 같은 정신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도 소신을 지킨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뭐 당론이고 또 얼마나 많은 또 억압도 받고 두려움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또 그 후에 얘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아까 저희 원내대표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저희 이제 제2요구가 왔을 때 이렇게 이제 또 말씀도 주셨는데 그만큼 당론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에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정치인이 혹자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서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미래의 정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의 정치에는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받아들였을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좀 더 발전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상 저는 당론에
입장이 아니어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지만 책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당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곡된 그런 정보가 전달이 되고 기사화되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그런 잘못된 정보가 박제되면서 저와 또 저의 지원이 함께 아직도 나무위키인가요? 거기 가면 아직도 저희가 지우지 못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인데요. 뭐 그런 일들 제가 이제 2022년인가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뭐 직원에게 휘둘려서 거기에 갔다라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그대로 박제되어서 뭐 많은 아직도 사실 제 댓글에는 어떤 단체 일원 뭐 이렇게 뭐 김예지 뭐 이렇게 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파장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극복 방법은 그건 거예요. 제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그것을 계속해서 저 혼자 또 누가 그걸 그렇게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는 입법부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면 되나요?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인데 우리 국회법 114조 4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론에 귀속되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가장 실천하신 분은 김혜진 의원님이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 정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 의원님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또 우리가 가장 같이 함께 해야 할 의원이라고 칭송하는 이유도 그런 면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의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 김혜지, 국회의원 김혜지의 어항은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김혜지, 국회의원 김혜지의 강과 바다는 어떤 형태이며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액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마지막 질문이죠? 네. 뭐요? 네. 거의 마지막. 네. 인간 김예지 여왕 그리고 국회의원 김예지 여왕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인 바다 그것이 어딘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마다의 그 본인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본인만의 어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것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것을 없애는 것은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위축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저만의 어항을 깨는 것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열심히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저는 저만의 어항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실 그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어항은 저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이고 현장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항상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 각각 다른 어항들을 또 그런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바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다로 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미 바다에 와 있다고 누가 하셨는데요. 저는 그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파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적이 나타나서 뭔가 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저만의 어항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의 그 어항, 그리고 원하시는 부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만의 뜻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심부름꾼, 공복이 뭔가요? 심부름꾼이거든요. 사실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냐 하면은 엄마 심부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부 사오라 그러는데 콩나물 사올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듣느냐거든요. 가장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또 소리낼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분들 찾아가서, 또 다니실 수 없는 분들 찾아가서 일일이 그 의견 듣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서 그분들의 어항을 깨드리는 것이 저의 바다로 가는 항해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학자로서 정치 모임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몰입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여쭤도 처음 봤습니다. 내빈들은 물론 다 가셨지만 모두 다 갔는데 우리 최영두 의원만 앉으셔가지고, 그런데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너무너무 진짜 이 몰입하는 게 보면서, 야, 이게 김혜지 의원님의 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 출판기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김혜지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한 두세 분만 받아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자기 소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짧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건설기능모에서 대한민국 명장에까지 이런 그 대한민국 명장 박진화입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김혜지 의원님과 제가 그 윤석열 선대본부의 약자회 동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021년도 12월 24일 날 그 윤석열 후보님을 모시고 김혜지 의원님과 바로 옆에서 제가 봉사를 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왜냐하면 이 김혜지 의원님께서, 저도 지금 그 제가 6월 15일 날 김혜지 의원님의 그 대정부 연설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기능공에서 어항 소액 투에 불과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족관에까지 코인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김혜지 의원 말씀대로 강물 속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6월 16일 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혜지 의원 한 분의 그 말씀이 저희와 같은 기능공 1,500만 기능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한테 용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김혜지 의원이 많은 활동하시지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래왔는데, 우리 김혜지 의원님께서 정말로 이 출판의 기념회를 제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들으면서, 김성수 의원님도 저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같은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지 의원님 그 국회에 출마 안 하신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22대 국회에 꼭 출마하셔가지고, 저도 국회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입해가지고 우리 정말 약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면 말씀 잘 받들겠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신 분 저 뒤쪽에 계시네요. 뒤쪽에. 네, 저는 부안의 중증장애인 시설 둥근마을 보금자리 원장 조정현입니다. 전에 한번 학술회의 때 뵌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저희 장애인 시설의 정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정년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고 그 부분이 곧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 단위의 소재에 있어가지고 직원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60세 정년인 임직원의 정년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65세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마저도 또 요즘 제약에 걸려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70세까지 이렇게 정년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그 시설장의 정년도 65세에서 또 이렇게 걸림돌에 어항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요? 그리고 이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민원을 하나 네. 사실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의 그 처우를 개선하고 지금 이제 고령사회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65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맞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실 제 의견은 아니었고요. 다양한 분들이 지금 원장님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을 했는데요.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복지부 안에서 시행 규칙을 통해서 가능하면 부처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 규칙은 이제 제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정안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정이 되는 방향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연락 저희 직원 통해서 드리도록 하면 지금 이제 정책 토론회 같아졌어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생겨나가겠고요, 원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맞는 그 세대에 맞는 또 법안들도 거기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챙겨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자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우리 여기 앞에 여성 네. 네, 김예지 의원 오늘 출판 기념회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예지 의원과 같은 숙대에 85년도에 졸업한 학교로서는 선배지요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서울시당 여성 국민의힘의 여성 부위원장으로 있고 저도 비례대표에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비례대표는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금 하원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 있고 성실한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5선, 6선, 7선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 관행이 비례대표는 한 번만 공천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지역구로 나가라고 그렇게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김예지 의원 같은 그런 인재,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의 틀을 깨고 관행을 깨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로 한 번 더 나와달라고 국힘에서 요청을 하면 김예지 의원께서는 응할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외람되지만 아까 원내대표님 계실 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하신 내용을요, 의원님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만나셔서 간곡하게 대한민국 의회 발전을 위해서 김혜지 의원님 분들이 절대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좀 청원 좀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유쾌하고 또 따뜻한 출판 기념회를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저는 즐거웠고요. 또 영광스러웠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혜지 의원님의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요약한 말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김혜지 의원님이 뭐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김혜지는 누구인가 라는 그 말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제일 처음에 느낀 거는 뭐냐면 열정과 도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김혜지 의원님을 통해서 느꼈고, 많은 분들도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상업에 종합하신다면 좋은 결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품격과 울림입니다. 우리 지금 막 정치가 너무 황폐화돼 있고 저질 막말, 그렇지만은 품격 있는 이런 대정부질문을 포함해서 그냥 품격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에 울림이 없으면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데, 가슴으로 할 때는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서 지금 뭐 우리 당시에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김혜지 의원님 대정부 질문 듣고 나서 정말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상대당에서 얘기했을 정도로 품격과 울림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한 거와 거의 비슷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6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8년도죠. 그때 내세웠었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체인지. 그리고 2012년 재선에서 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forward, 전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와 전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 김혜지 의원님의 여러 가지 생각과 그 의정활동이라든지 보면 결국 이거는 100% 변화와 전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의 버터플라이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요. 아마존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하자가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 김혜지 의원님의 정치 철학과 소신과 신념이라는 것이 이 정말 깨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정치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것을 다 같이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주목하고 응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지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자리 떠나지 않으시고, 네, 조이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렇게 모르겠어요. 처음에 요청 받으시고 꺼려지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준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사회 맡아준 김서진 아나운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밖에서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기획사랑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적은 관계로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도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귀한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3년 6개월 정도 정치라는 곳에 와서 정치권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할 것이고요. 저의 어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항과 수족관을 깨서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강을 건너고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저의 삶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전이 진정한 꿈이 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네, 2부 대담을 진행해주신 김영진 교수님께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두환의 김혜지의 단단한 기록,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출판 기념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